여보, 오늘은 당신이 밥 좀 해줘요. 나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오정숙의 지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며칠째 새로 이사 온 아파트를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느라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평소에도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이번 이사는 유난히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침대에 쓰러진 채로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남편을 불렀다. 거실 소파에 퍼져 앉은 오병수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웃고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핀잔을 날렸다. 아이고, 무슨 일이라고 또 나한테 맡기냐. 내가 말했잖아. 괜히 처음부터 그렇게 바득바득 치우지 말라고.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데 누가 빚이라도 갚듯이 그렇게 하래.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쉴 뿐이었다. 병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쌀 포대를 꺼내 들었다. 여자들은 뭘 해도 정리가 안 돼. 며칠째 양말 한 짝도 못 찾겠어. 이게 집이야 창고야. 칼은 어디 갔어? 도마는 왜 또 없어? 진짜 지저분하네. 정리 좀 하고 살자. 그가 부엌에서 쿵쾅거리며 가전제품과 조리도구를 찾는 소리에 정숙은 이불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났다. 눈빛이 불타오르며 주방으로 달려갔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지저분하다고. 지금 당신 눈으로 좀 봐. 빨래는 아무데나 벗어놓고 밥 먹고는 그릇을 거실 바닥에 던져놓고 내가 40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그런데 밥 한 끼 좀 해달랬다고 개부터 고양이까지 다 욕하냐? 당신 진짜 너무해. 병수는 당황한 듯 멈춰섰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쉽게 꺾일 리 없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저분하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그래? 정숙은 팔짱을 끼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됐어. 나 밥 안 먹을래. 당신도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먹든가. 병수는 씩씩거리며 불을 끄고 대충 겉옷을 걸치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늙어가면서 점점 애가 타져. 뭐 그렇게 욱해. 뭐 하여튼 피곤해. 피곤해. 건물 아래를 걷다 보니 한빛식당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직장인들이 자주 들르는 밥집이었다.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선 그는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여기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병수가 고개를 돌리자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여성 한 명이 웃으며 말을 걸었다.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스타일. 또렷한 눈매에 은근히 장난기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앉을게요. 네. 전 혼자 밥 먹는 편이라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문영숙이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병수는 점점 더 말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저 혼자 살아서요. 밥 해 먹는 게 귀찮아서 자주 와요. 어휴.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하루 3끼를 꼭 챙기자고 난리를 피워요. 나야 뭐 가리지 않고 잘 먹는데. 문영숙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판단하지도 않고 딱히 동조하지도 않는 태도.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병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젓가락질은 우아했고 식사하는 모습도 정갈했다. 이질감보다는 묘한 동질감이 들었다. 그런데 매일 밖에서 드시면 집에서 걱정 안 하세요? 저 혼자 살아요. 병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슬퍼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밥을 먹으며 오히려 병수가 민망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갔다. 식사를 마친 후 병수는 급한 결정을 내렸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서요. 문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요. 다음에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속삭였다. 혹시 또 혼자 밥 드시게 되면 여기서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병수는 식당을 나서며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식당에서 포장해 온 반찬들을 꺼냈다. 여보, 내가 밥 좀 사왔어.
오늘은 이거로 대충 먹자. 내일 다시 끓이면 되지 뭐. 정숙은 의아하게 병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밥상에 앉았다. 병수는 반찬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정숙은 이상하게 그 모습이 싫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병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런 문장을 입력했다. 60대 남성, 젊음을 되찾는 비결. 그날 밤 오병수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며 정신없이 영상들을 넘겼다. 젊은 여성 진행자가 밝은 미소로 외쳤다. 60대 남성분들, 젊음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세요. 병수는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사랑의 온도. 이거다. 우리가 놓친 게 바로 그거야.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부부간의 스킨십이 활력을 준다고 강조했고 병수는 무릎을 탁 쳤다. 역시 가까이 해야 젊음을 유지하지.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해서 했어. 흥분한 병수는 이불을 확 젖히고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정수가 일어나봐. 이거 진짜 좋은 정보야. 정숙은 눈을 비비며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이 밤중에 또 무슨 유튜브야? 나 진짜 괜찮은 춘 영상 봤어. 우리 같이 보자. 자주 가까워져야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야. 정숙은 벌떡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다. 늙어서 뭐, 가까워지면 젊어진다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자는 게 젊어지는 길이야. 병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하지만 손은 다시 유튜브를 향했다. 휴, 젊었을 땐 돈이 없고 지금은 힘이 없고 이게 무슨 좋아하냐고. 그의 시선은 자꾸만 문영숙을 떠올렸다. 단정한 머리카락, 섬세한 말투, 웃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눈가. 병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 여자는 분명 나한테 빠졌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병수는 눈을 뜨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발코니로 나갔다.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세워두고 영상 속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며 팔을 휘둘렀다. 하나, 둘, 셋, 아야자. 거실에서 오정숙이 머리를 감고 나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뭐야? 이 새벽에 왜 갑자기 원숭이처럼 뛰어다녀? 병수는 땀을 닦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 지금 젊음 되찾는 중이야. 한 일주일만 기다려봐.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게 될 거야. 정숙은 픽 웃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래, 기대할게. 나중에 허리 삐끗했다고 징징거리지만 마라. 며칠 뒤 병수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꺼낸 체크무늬 셔츠에 다림질까지 해 입고 머리에도 왁스를 발랐다. 코끝에는 아들 방에서 몰래 뿌려온 향수 냄새가 스쳤다. 침대에 누워있던 정숙은 한눈에 알아봤다. 오늘 무슨 날이야? 왜 갑자기 멀쩡하게 차려입어서? 아니 뭐, 가끔은 단정해야지. 집이라고 맨날 추리닝 입을 수는 없잖아. 결혼하고 처음 본다. 당신이 셔츠에 향수까지 뿌린 건. 병수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다. 나 나갔다 올게. 산책 좀 하다 올게. 그날 아침 그는 일부러 한빛공원 근처를 맴돌았다. 전날 문영숙이 요가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눈에 띄는 옅은 분홍색 요가복, 딱 붙는 상의와 레깅스의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병수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문 여사님, 아니 영숙 씨. 문영숙이 고개를 돌려 웃었다. 아유, 병수 씨도 요가해요? 요즘 시작했어요. 몸이 굳어서 말이죠. 바꿔보려고요. 이참에 건강도 챙기고 잘 생각하셨어요. 요가가 몸에도 좋지만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녀의 손끝이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 병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럼 내일부터 같이 요가 하실래요? 그 말에 병수는 거의 소년처럼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영숙 씨가 지도해준다면야 제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요가를 마친 뒤 병수는 그녀를 근처 카페로 초대했다.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병수는 들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시골 출신이라 좀 정이 많죠.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문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혹시 시간 되면 저희 집에서 밥 한 끼 드실래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 주어 진행 요리해 드릴게요. 병수는 깜짝 놀랐다가 마치 고등학생처럼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오병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이나 고민에 빠졌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밝은 하늘색 셔츠를 꺼내 다림질하고 아들이 쓰다 남긴 헤어젤을 손에 짜서 머리를 빗어 넘겼다. 향수까지 뿌린 뒤 거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완벽하다. 오늘은 이대로 영화 속 남주처럼 보일지도 몰라. 아내 오정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병수는 연기하듯 말투를 가다듬었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엔 바둑 두러 친구들이랑 좀 나갔다 올게. 정숙은 리모컨을 들고 고개만 살짝 돌렸다. 그래? 근데 늦지 말고. 밤엔 허리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병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발소리를 가볍게 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문영숙의 집 앞 띵동. 문이 열리자 향긋한 향이 먼저 코끝을 간지렸다. 아늑한 조명, 고급스러운 조화의 인테리어,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문영숙. 슬립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병수 씨. 들어오세요. 병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여긴 꼭 호텔 같네요. 아니에요. 그냥 집이에요. 손님이 오니까 조금 신경 쓴 거죠. 식탁에 앉자 문영숙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오늘은 돼지갈비찜이랑 나물 몇 가지 해봤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병수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에선 이런 요리 안 해본 지 오래됐어요. 늘 똑같은 찌개에 밥, 반찬도 정해져 있고 그게 또 정겨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도 좋잖아요. 문영숙은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오늘의 만남을 위하여 건배. 그날 밤 병수는 자신이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와의 대화는 유쾌했고 음식은 맛있었고 분위기는 로맨틱했다. 문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와 앉아 밥 먹는 게 소중해지더라고요. 병수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졌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영숙 씨 있잖아요. 나는 요즘 매일 당신 생각만 해요. 나이 들어도 설레는 감정은 여전한가 봐요. 문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병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영숙 씨, 내가 당신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끝내기도 전에 문영숙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짧고 가벼운 입맞춤. 하지만 병수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했다. 성공이다. 하지만 그 황홀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딩동 딩동 딩동. 현관 초인종이 연속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떴고 병수는 혼비백산했다. 아, 아내야. 설마 아니지? 문영숙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곳엔 다행히도 아내가 아닌 경비원 한기서공 투이 서 있었다. 문 여사님, 요즘 이 동네에 외부인 출입이 잦아서 순찰 중입니다. 그냥 확인차... 문영숙은 웃으며 말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친구랑 식사하고 있었어요. 병수는 주방 뒤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기석이 내민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기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슬쩍 웃었다. 아하, 누구랑 식사 중인지는 내가 봤다. 친구. 다음 날, 병수는 다시 동네에서 기석을 마주쳤다. 오, 병수 씨. 어제 저녁 맛있었어요. 뭐? 뭐가요? 에이, 서로 아는 사이에 뭐. 근데요. 다음엔 뭔가 더 은밀하게 하셔야죠. 저도 심심하진 않거든요. 기석의 말에 병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어깨를 움츠렸다. 뭐 혹시 말할 건가요? 글쎄요. 모르죠. 나도 입 무거운 편인데 입을 다물게 하려면 그에 맞는 무게가 필요하잖아요. 병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날 밤 그는 비상금을 꺼내 시가 몇 개를 샀다. 다음 날 그는 기석에게 조용히 건넸다. 이걸로 입 무겁게 해주시죠. 기석은 시가를 품에 넣으며 느긋하게 웃었다. 좋아요. 우리 사이엔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날 저녁
오병수는 혼자 침대에 누워 한숨을 영어푸 내쉬고 있었다. 망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깟 입맞춤 하나에 미쳐가지고 밖에서는 아내 오정숙이 조용히 마스크팩을 붙이고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외치었다. 에어라? 이게 뭐야?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을 확대했다. 주민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 공원 뒷덩굴에서 한 남성이 바지춤을 부여잡고 있는 장면. 얼굴은 가려졌지만 그 발 밑에 있는 야자수 무늬 반바지와 노란색 고무 슬리퍼는 분명히 익숙한 것이었다. 이건 설마... 그 시각 병수는 방 안에서 미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문을 벌컥 열고 다가왔다. 오병수, 이리 나와봐요. 왜 그래? 당신 오늘 아침에 분명히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이건 뭐야? 당신 반바지잖아. 이 슬리퍼는 미니가 신다 버린 거고. 당신 오늘 이거 신고 나갔잖아. 병수는 입술을 달싹이며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바지를 거꾸로 입었어. 내가 목욕할 때 봤거든. 당신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이 사진 속 이거 당신이지? 정숙은 증거처럼 휴대폰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병수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궁색하게 중얼거렸다. 그게 사실은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에 급하게 마려워서 그 공원 뒤에서 세상에나 이 나이에 길거리에서 오줌을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네. 주민 단톡방에까지 올라왔어.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급했어. 병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나마 키스 사건은 들키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망신당하느니 차라리 오줌 싸다 걸린 게 낫지. 며칠 후 기석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병수를 지나쳤다. 병수는 이를 악물고 말도 섞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병수는 몰래 복수할 기회를 찾았다. 어느 밤 경비실 앞을 지나던 그는 기석이 순찰 중에 근무 시간에 몰래 시가를 피우며 졸고 있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곧장 주민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근무 중 흡연과 졸음,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지킨다고요? 단톡방은 들썩였고 결국 한기석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두 남자는 이 일을 계기로 묘한 동지애를 느끼게 된다. 며칠 뒤 병수와 기석은 아파트 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은 동시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고자질해해서 둘 다 벌받았네. 기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도 뭐 형님도 알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외로운 거지. 맞아. 나도 그래. 늙고 나니까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그립더라. 두 사람은 그렇게 경쟁자에서 친구로 다시 찐친 라이벌로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문영숙은 여전히 두 남자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하루는 병수가 베란다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었는데 그 방향이 문제였다. 맞은편 아파트, 커튼도 안 친 창문 너머로 젊은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그대로 보인 것. 그때 마침 방으로 들어온 정숙이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오병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아니고 나 지금 저기 기석이 보고 있었어. 진짜야. 정숙은 망원경을 낚아채 바닥에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 나이에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거야?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그냥 변태야. 병수는 할 말을 잃고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머릿속엔 그 말이 떠올랐다. 변태보다 낫지. 여자가 있는 데서 키스한 걸 들키는 것보단. 그날 밤 병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쓴웃음을 지었다. 며칠 뒤 이천시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아파트 내에서는 연일 방송으로 화재 경보, 난방기기 주의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입주민 단톡방에도 각종 안전공지가 이어졌다. 그날 오정숙은 몸살 기운에 누워 있었고 병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마음은 이미 문영숙 쪽으로 쏠려 있었다. 살짝 보고 오는 거야. 금방 돌아올 거니까 괜찮아. 그러나 병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막 문영숙 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순간 경비실 쪽에서 누군가 외쳐놨다. 불이다. 불이야.
동시에 화재 경보음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천장에서 빨간 경광등이 번쩍였고 스피커에서는 경고 메시지가 반복됐다. 현재 B동 5층에서 화재 발생. 모든 입주민은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몰려나갔다. 복도는 연기와 소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수는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고개를 돌려 B동을 보았다. 바로 문영숙이 사는 동. 하지만 곧 그의 뇌리를 스친 건 정숙의 얼굴이었다. 지금 아프고 혼자 집에 있는 그녀. 안에는 창문 열려 있었는데 영이 들어가면 어쩌지? 주춤하던 병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파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거센 연기를 뚫고 집으로 올라간 병수는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다. 정수가 괜찮아? 안방에서 미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쓰러지고 말았다. 얼굴은 벌개졌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당신, 나 말하지 마. 내가 데리고 나갈게. 병수는 아내를 업듯이 업고 계단 쪽으로 달렸다. 연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혔고 눈도 따가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계단, 한 계단. 병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괜찮아.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아래층에서는 한기석도 화염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비동복된 연기가 자욱했고 그 속에서 기석은 문영숙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 여사, 안에 계세요? 문 열어요. 지금 화재예요. 안쪽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기석 씨, 저 못 나가겠어요. 기석은 망설임 없이 발로 문을 걷어차 부수고 들어갔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문영숙을 감싸고 안아들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계단으로 뛰기 시작했다. 1시간 뒤 화재는 진압되었고 입주민들은 임시로 마련된 복구 공간에 모였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병수는 그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수가 나 진짜 미안해. 내가 한순간만 더 망설였으면. 정숙은 고개를 돌려 병수를 바라보았다. 피곤한 눈이었지만 그 안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 정말 날 데리러 와줘, 넴. 병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당신이니까 내가 놓칠 수 없었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문영숙이 기석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졌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기석 씨 치고 진짜 고마워요. 이름 불러줘요. 이제 기석 씨 말고 그냥 기석이라고. 문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요, 기석 씨. 기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며칠 뒤 아파트는 화재 복구를 위해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입주민들은 잠시 이주해야 했고 뜻밖에도 기석이 말했다. 우리 집으로 다 같이 갑시다. 방도 많고 넓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형님, 형수님도요. 문 여사님도. 그의 말에 병수, 정숙, 그리고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셋은 이제 엮일 대로 엮인 사이였지만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기석의 외곽 저택으로 향했다. 기석의 집은 인천 외곽에 위치한 2층짜리 유럽풍 저택이었다. 넓은 마당, 연못, 꽃밭, 그리고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곳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다. 이게 진짜 당신 집이라고요? 오병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둘러보았다. 그럼요. 아들놈이 사업해서 번 돈인데 나보고 여기 살라 하더라고요. 기석은 허허 웃으며 대문을 열었다. 근데 난 아파트가 좋아. 사람도 있고 이야기할 이웃도 있으니까. 정숙은 잠시 마당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공기 냄새부터 다르네요. 쌀밥 냄새랑 섞여서 그런가. 옛날 생각나요? 그날부터 넷은 기석의 저택에서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했다. 각자 방이 따로 있었지만 아침이면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거실에서 같은 뉴스를 봤다. 며칠 후 오병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신음소리를 냈다. 아이고 허리야. 그날 아내 업고 계단 내릴 땐 슈퍼맨 된 줄 알았는데 기석도 옆에서 따라 앓는 소리를 냈다. 나도요. 문 여사님 구해서 나온 뒤로 몸이 좀 나온 뒤로 허리가
정숙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둘 다 할아버지 티 좀 그만 내요. 그날은 정신력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현실이죠. 문영숙은 기석의 등을 살살 문지르며 웃었다. 기석 씨, 안 아프게 마사지해 드릴게요. 병수는 그 모습을 힐끔 보더니 소파에 엎드렸다. 정수가, 나도 좀... 정숙은 눈을 흘끼다가도 이내 손을 얹었다. 그럼 요즘처럼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다시는 딴짓하면 이 손바닥 대신 프라이팬 나간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정원에서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숯불위 고기 냄새에 와인의 향이 더해지며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다. 병수는 와인잔을 들고 말했다. 정말 사람이 죽다 살아나야 뭘 소중한지 아는 것 같아요. 나 그날 정숙 업고 내려오면서 다짐했어요.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정숙은 눈을 흐기며 중얼거렸다. 늦게 깨달아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기석도 웃으며 잔을 들었다. 나도 마찬가지요. 혼자서 뭘 누려도 결국은 같이 있어줄 사람 하나 없으면 의미 없더라고요. 문영숙은 그 말에 천천히 미소 지었다. 기석 씨, 그럼 앞으로도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기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거울 앞에서 와이셔츠를 다리며 중얼거렸다. 인생 뭐 있나? 아내한테 밥 얻어먹고, 친구랑 실갑 피우고, 그리고 가끔은 진짜로 반성도 하고.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러니까 밥은 내가 하고 당신은 설거지나 해. 병수는 힘차게 외쳤다. 초에 외쳤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살림 좀 하겠어. 결말 장면. 아파트 복귀 후. 몇 주 후 아파트 복구가 완료되고 네 사람은 다시 각각의 집으로 돌아왔다. 입구 로비에서 병수와 기석은 눈이 마주쳤다. 다녀왔습니까? 형님, 잘 있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오병수의 눈에 문영숙과 한기석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비쳤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병수는 정숙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식물 화분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젠 그 여자 생각 안 나요? 병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젠 그 사람보다 당신 밥이 더 그리워요. 정숙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말은 참 달콤하게 하네. 그럼 오늘 된장찌개에 멸치 다시 좀 사오세요. 예. 사모님,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복도에 퍼졌고 창문 밖엔 다시 환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웃기고 때론 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병수와 오정숙, 문영숙, 한기석, 이 네 인물의 유쾌하면서도 진심 어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질투와 허세, 오해와 화해, 그리고 결국 사랑과 우정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과 웃음을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병수처럼 어리석을 수 있고 정숙처럼 지칠 수도 있고 영숙처럼 외로울 수도 있고 기석처럼 무심한 척 속 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재미있고 따뜻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라이크 꾹. 재밌으셨다면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꼭 눌러주시고요. 병수와 정숙, 영숙과 기석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 커맨드로 남겨주세요. 지금 좋아요 한 번이면 병수 아저씨의 허리가 조금 더 펴질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2화에서 다시 만나요.